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청년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해마다 100가지 정도의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7.6% 이하의 청년들만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직접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주 제주 청년 원탁회의 운영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청년 원탁회의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제주 청년 원탁회의는 청년 당사자가 필요한 정책을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참여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발굴해서 또 도정에 제안도 하는. 네, 그럼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소현 제주 클린보이즈 클럽 활동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주 클린보이즈 클럽,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클린보이즈 클럽이 어떤 활동하는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이름에도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해안가를 이제 청소하는 그런 청소 클럽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주 온 청년들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매일 놀이터가 되는 이 제주 바다를 좀 깨끗하게 치워보자 하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째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다, 그죠? 저는 이제 중간에 합류가 돼서 지금 계속 꾸준히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네. 원래 하신 분들은 지금 3년째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경준 제주 4.3 기념사업회 청년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4.3 기념사업회에서 청년위원회가 특별히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75년의 역사가 흐른 제주 4.3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대 전승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하는 내용으로는 이제 일본에 있는 제일 제주 청년들과 교류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4.3과 관련된 뭐 정명이라든지 이런 노력들, 네,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의 청년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4.3을 알려나가고 전승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농업회사법인 주짓다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농업회사법인 주짓다는 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자 평대리에서 네. 감자와 당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농사 짓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농사회사법인 짓다 잠깐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희는 사실 청년 공동체, 그러니까 대안적인 삶을 목표로 이제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면서 청년 공동체로 활동을 이어오다가 현재는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업회사 법인 짓다를 설립을 하게 되어서 함께 이제 친구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네. 자립을 지금 모색해보고 있는 과정인, 네. 어떻게 보면 좀 기성의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좀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네 분의 청년, 아마 스튜디오에 이렇게 청년만 네 분 모신 건 거의 저는 제가 진행하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청년 인구 얘기부터 좀 할게요. 어쨌든 이게 보니까 저희가 제주로 이주해온 청년 두 분을 모셨고 또 제주 출신인 청년 두 분을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주를 떠나는 청년 혹은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주에 또 찾아오려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 통계를 보면은 제주에서 청년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왜 오려는 사람들은 왜 오려고 하는지, 또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왜 떠나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주를 떠나려는 사람들은 왜 떠나려고 하는지부터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신효주님. 네. 네. 아무래도 제주를 많이 떠나는 이유가 지역 특성일 수도 있는데 직업과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주 지역의 1순위가 직업 기회가 다양하지 않아서 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일자리 부분. 그러면은 효주님 주변에도 제주를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나요?
떠나고 하고 싶어하는 한 번쯤은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주님 개인적으로는 제주 삶에 대한 만족도 몇 점 정도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제 경우는 10점 만점으로 친다면 7점 정도. 7점 정도? 네, 중간 정도는 된다? 이런 네 말씀. 중간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현님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방금 점수 얘기하셨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점 만점에 8, 9점 정도의 상당히. 만족도로 네, 지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1, 2점이 깎인 거는 제가 이제 워낙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이제 하는 좀 찾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는 걸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주도에 와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빼고는 사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어떤 좀 자유롭고 좀 여행하듯이 좀 이동하면서 살고 싶고 또 좀 틀에 박힌 어떤 사회적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계속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주도가 그런 거를 좀 어떤 제가 표현하기에 좀 그렇게 살아가기에 가장 좀 적합한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지역이 제주도라고 생각한다. 이제 해외로 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뭐 그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지금 떠나시는 이유는 또 일자리 때문인데 오는 것은 좀 자유 때문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자유롭게 사는 건 좋아. 근데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제 이제 또 옆에 계신 짓다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삶을 또 찾아서 네. 일구고자 노력하신 케이스인데 저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렇게 각자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원하는 바에 맞게 자신의 일을 꾸리는 케이스들이 좀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영향을 받아서 저도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떤 그 기존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어떤 선택지는 적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일을 꾸리는 케이스가 많아서 일자리 부족도 부족이지만 오히려 또 반대 쪽으로 바라보면은 자신의 일을 가꾸기에는 또 기회가 많은 도시가 아닌가라는 걸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차라리 만들기에는 또 좀 더 수월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뒤에 조금 더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근준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점수부터 치면 몇 점입니까? 점수는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점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한 4점, 5점 이 정도로 지금까지 고려하고 제일 낮은 점수가 나왔네요. 네. 개인적인 성향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청년은 이게 가치와의 투쟁을 계속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과연 어느 만큼 제주 청년들에게 부합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2018년 이후에 20대 인구가, 제주에 있는 20대 인구가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어떤 가치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아까 효주님이 소연님? 네, 소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 개별적인 가치가 다르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보편성을 찾는다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제주 청년들이 살아왔던 그 원래의 모습들 안에서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보다 새로운 것들이 더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경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들인 것 같습니다. 새로움을 찾고 네. 싶어하는 것에는 제주가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조금 높게 줘서 한 8점 정도 줬는데요. 네. 사실 사회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들이 되게 지쳤고 외로웠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조금 더 나답게 사는 것,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제주에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저도 그랬던 것처럼 제주에서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삶에 벗어나서 새로운 자신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더 나답게 살고 싶은 분 혹은 지역살이를 통해서 다음 터전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청년분들이 오셔서 자신만의 컨텐츠로 좀 다채롭게 삶을 꾸며 나가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기에는 제주가 좋은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이게 나를 찾기에는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자기 만족도가 두 분은 좀 높은 것 같아요. 한 8, 9점 나오는 것 같고 또 제주 출신 분들은 또 역으로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다양함의 측면에서 제주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4에서 7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후에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적 기회라든지 혹은 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맞추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좌절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토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가닿는 부분들은 정책적 측면일 건데 청년 정책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접하는 게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0명 중 7명 정도만 제주의 청년 정책을 접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럼 나머지 90여분은 청년 정책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나한테 와닿는 청년 정책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2017년에 처음 이주 왔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좀 몸이 안 좋아져서 갑작스럽게 제주라는 곳을 선택하고 휴식차 왔는데 좀 정착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을 때 정말 어떤 어떤 아는 사람 어떤 아무것도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먼저 이주 왔던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게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청년센터에 무조건 일단 가라. 네. 뭐 아무도 몰라도 일단 거기 가서 뭐 공용 라운지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어르신들한테 이거 궁금한데 좀 여쭤봐도 돼요 해서 정보를 자기도 그렇게 얻고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 창조센터에 네. 가서 거기서 괜히 일을 하면서 카페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 포스터 같은 행사 같은 거 아니면 지원 사업 같은 게 항상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또 실제로 이주민들이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주한 청년이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제주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예, 또 어떻습니까, 지수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생애 주기별 핵심 과제를 두고 맞춤형 청년 정책 체계를 구상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5년 정도 제주에 지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고립감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정책적으로도 현 시대에 맞는 청년 그런 돌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에 대한 돌봄 정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현경준님은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정책인지는 몰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문자 서비스를 받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쭉 알려주는 문자 네네. 메시지 서비스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111 이런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도 사실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뭐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데 도에서 직접 선별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책들을 쭉 보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효주님은. 네, 지금 저도 앞서 말한 지금 소연님이라던가 경준님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소연님 같은 경우는 제주에 오셨을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청년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 있는 포스터를 봤다던가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얻었다고 하셨고, 지금 현경준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청 홈페이지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정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가 모르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 제주 청년 원탁회를 참여하게 되면 이게 정책이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원탁회의와 같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알려주는 그런 참여기구 활동이라던가 이런 정책들이 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정보를 접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청년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책이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제주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괜찮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년 정책과 삶이 잘 매치가 되는지 우선은 먼저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일자리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자리 아까 그 효주님이 먼저 짚어주셨는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제주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임금이 최저 수준으로 지금 계속 기사에도 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임금이 제일 낮다. 최하위 수준이라고 네. 지금 계속 언론 보도 기사가 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주 지역에 일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저도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나가 있는 친구들에 대비해서도 저희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좀 다양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지금 농업을 하러 지금 제주로 오시는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의 비중이 관광업이라던가 농업 같은 산업으로만 아직도 조금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 지역 지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의 다양성 부분이 문제고 낮은 저임금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수님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지금 새로 시작한 일자리인 거죠, 농사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농사는 권할 만한 일입니까? 뭐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지수님이 네.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나도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그 구자읍 지역은 사실 1차 산업 중심인 곳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이면에는 구자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도 2위인 곳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 일자리도 사실상 많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농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좀 일을 만들고 그리고 자립을 하고 싶어서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근데 뭐 물론 이제 농사가 일한 만큼 결과를 가져가는 그런 정직함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도 자체가 뭐 땅값도 비싸고 자재값도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인 좀 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무조건 약간 농사만 지어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전업농 자체에 대한 좀 부담을 줄이고 싶고, 그래서 반농 반엑스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농은 알겠고 네. 반X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농, 그러니까 농사는 반 짓고 그렇죠. 네. 나머지 반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근데 그 하면서 하고 싶은 네. 일이 일자리가 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수입이 네. 돼야 되는 네, 거죠. 작게나마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이제 창출하는 건데요. 그런 자립을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도 제주에 와서 농사라는 그냥 기본 경제적 기반을 가지면서 하고 싶은 일을 어떤 건지 좀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사를 베이스로 해서 나의 일을 좀 찾을 수 있었다라는 네. 부분이신데요. 경준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주 지역 청년들이 이런 연봉, 복리후생,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와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좀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업의 규모 측면에서 이런 차이들이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곳에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돈의 출자 출연 기관인 뭐 JDC, 그러니까 국가 출자 출연 기관인 JDC, 공기업, 네. 네. 그리고 뭐 JPDC, 네. 뭐 이외에 이런 공기업 아니면은 뭐 이런 데 공무원? 집중이 돼 있다 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임금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측면에서도 같은 노동을 했을 때 수도권과 제주의 임금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제주에서 그만큼 노동을 할 거면 서울 가서 그만큼 노동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가치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또 계속 이제 도에 계셨던 청년분들이랑은 또 입장이 분명 다르겠지만 서울에서 어떤 그런 어떤 일자리나 그 일의 환경 같은 거를 경험한 뒤에 아, 나는 제주도에 있는 이 조건들이 더 행복할 것 같다 해서 선택해서 온 케이스여서 그런지 오히려 그 어떤 청년 정책들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이 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의 일을 좀 만들어 가보자 했을 때는 훨씬 서울보다 뭐랄까 많은 부분에서 많은 갈래로 되게 뒷받침을 해주려고 나라에서 애쓰는구나. 그래서 되게 돌봄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도민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역량에 맞는 어떤 일들을 더 경험하고 오고 싶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고 온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약간 그 도민분들과 이제 원래 이주 온 분들의 그 일자리에 대한 굉장히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주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계속 그래도 내가 뭔가 새로 좀 만들어가고자 했을 때는 굉장히 기회가 많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한쪽에서는 기회의 땅 제주가 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저임금의 일자리 다양성이 부족한 제주라는 이 양측면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갭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좀 고민인데요. 근데 어쨌든 살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주거 문제일 건데 이 부동산 문제는 뭐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주가 특히 부동산 가격이 좀 높다 얘기가 많은데 우리 경준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서울과 비교할 때 제주는 어떻습니까? 사실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게 정말 놀랐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서울의 월세나 제주의 월세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2026년까지 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원가주택 이렇게 해서 좀 4가지 모델의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뭐 2,100호를 공급한다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분양주택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했던 게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에게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을 월세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사실 이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하면은 월급을 한 120만 원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저시급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때가 이제 1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감이 있죠. 근데 제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월세를 그러면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월세를 지원하는 것은 이 시장 교란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어떤 가능성이냐면요. 사실 월세를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임대인이 다시 그 월세를 조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가 도가 조금 더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들이요. 지금 원도심을 활용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요.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 하고요.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고 또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도 비쳤지만 청년 고독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회주택, 이미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원도심이라는 낙후된 지역에 청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조건,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가는 정책들이 제주에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주의 지금 집값이라는 것은 비싼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얘기 들으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효주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수님이나 소연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주로 와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 두 분의 얘기가 제주에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임금은 낮고 집값은 높고 일자리도 다양하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나를 찾기에는 제주가 좋다. 이런 부분들로 주변의 지인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주변의 지인들로 봤을 때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까 7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문화생활을 좀 더 많이 겪게 되면서 제주 지역이 문화라던가 이런 걸 즐길 거리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걸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청년들은 탐색 비용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교육을 받는다던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제주 지역을 벗어나서 좀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운임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제주를 벗어나게 되면 항공운임, 숙박비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년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주 지역에서 즐길 수 없는 것들을 나가야 되는 청년들한테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조금 공감이 와닿지는 않는 두 분의 얘기가 부분입니다. 공감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저도 이게 지금 통계치로만 보면은 공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주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문화 얘기도 하는데 소연님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쪽에도 좀 활동을 하시는 걸로 들었었는데 제주의 어떤 청년들이 제주에서 조금 더 이런 문화 예술을 좀 즐기고 살려면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이제 든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떤 지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문화 콘텐츠들이나 그런 어떤 활동가들이 쉽게 다른 육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잘 오기도 힘든 게 사실은 사실이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수도권에 기대하거나 광역시에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그 동일한 수준으로 가기는 사실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그냥 도에 있는 걸 잘 즐겨봐 우리도 이거 노력하고 있어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오히려 어떤 육지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나가서 그 좋은 양질의 콘텐츠들을 도에 있는 청년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지금 실제로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육지에서 공부를 하고 오거나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온 도민 친구들이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서 그 좋은 영향력들이나 보고 배운 것들을 도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걸 사실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는. 네. 오히려 그 7년 전보다 나는 그래도 고향이 좋은 것 같다, 요즘은 제주도 좋은 것 같아 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타지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제주에서 지리적 한계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차라리 즐기고 싶은 친구들이 즐길 수 있도록 나갈 때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이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많이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도에서 제주의 청년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순유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항공권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잖아요, 제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집을 제주에 두고 내가 서울에 가서 기회를 경험하고 다시 제주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건데 지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에서 사실 때 이런 주거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됩니까? 제주에 왔을 때 저희는 다 무자본, 무연고로 이제 제주에 이주 와서 무자본 무연고. 네,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돈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주 와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얘기해 주신 대로 주거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비가 비싸서 힘들었던 겁니까? 네, 사실 저희 동네 자체도 일단은 주택 공급이 도시에 비해서는 적고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임대료가 꽤 비싼 편, 서울과 마찬가지로 비싼 편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이동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 번 이동했다는 건 집값 때문에 이동을 했다는 네, 말씀.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쫓겨났다는. 집값이 올라서. 네, 올라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상황이 이제 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새롭게 이제 자리를 잡는 청년들은 좀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초기에 지역을 좀 탐색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역 안에서의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 정책들이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효주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 이런 거 주변에서 많이 느끼나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캥거루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부모님 밑에서 조금 오래 있는 편이 좀 많아서 이렇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경우는 없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세 부담, 원래 부담되지 않았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돈이면 제가 방을 2개를 구할 것 같은데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최근에 생기고 있고요. 지금 지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생겼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 네. 지수님 같은 경우에는 구자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에 임대할 만한 집이 없고 있어도 좀 비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그 임대주택이라던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주택을 많이 분양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청년이 수요가 많은 지역보다는 좀 읍면동 지역 그래서 읍면 지역? 네, 읍면 지역으로 많이 구자라던가 제가 알기로는 한림으로 지금 임대주택들이 지어지고 분양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분양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읍면 지역으로만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주택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수요로 하는 제주시 지역 내나 서귀포시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그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일부 청년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서 약간 이걸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다시 제한하고 보완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구자 쪽에 임대주택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구자가 생각보다 넓어서 하긴 뭐 김영일 네, 수도 김영 있고. 쪽에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왔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뭐 세화 쪽에 사는나 네. 평대에 살면 또 맞지 않다는 말씀이다. 네, 그죠? 그리고 정보가 아무래도 조금 정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청년분들이 알기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동산 문제는 예를 들면 뭐 서울 같으면은 직장을 다녀서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주님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가능합니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제주라고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 자체가 낮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존하는 게 전세나 이런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대출 사기 문제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사금융에 의존하게 하는 정책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 그 방향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은 집을 지금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좀 있는데요. 사실 서울에서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작은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공급하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만약에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런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효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주에서, 그러니까 원가구에서 독립을 희망한다는 제주 청년이 한 62.9%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도내 청년 1인 가구가 2015년에 비해서 2021년에 한 5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 또 괄목할 만한 결과로 20대 1인 가구 증가율이 6,700가구에서 12,000가구로 한 82%가 증가를 거의 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캥거루족 보통 부모님들은 제주에서 살면 어디 나가서 살지 말고 집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없다면 사실 청년 유출에 대해서 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다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은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소연님 같은 경우. 네. 저는 제주도 부동산 아무래도 이제 제 주변에는 이주 온 도시에서 이주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제 서로 질문하는 고정 질문들이 있어요. 뭐 이제 언제까지 있을 거니 제주도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10명 중에 한 명도 그냥 나 2년 있으려고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렇게 확답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우선 살아보러 왔어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사실 모르는 네. 상태로 계획 없이 살아보자 우선. 되면 사는 거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부분 이제 뭐 한 번에 연세를 결제해야 되는 게 많고, 뭐 물론 월세가 없진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시작을 하기에 좀 선택지가 옵션이 다양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한 달 살이 집 이런 거 같은 경우 또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그렇다고 청년들이 뭐 그냥 뭐 모두가 게스트하우스에 그 뭐 이런 함께 지내는 그런데 뭐 비용 생각하면 그런 옵션밖에 없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공공주택 같은 것들로 인해서 조금 그 어떤 주거의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한다. 제주는 더더욱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제주의 주거 문제는 뭐 다들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공감이 되고, 좀 다양한 정책들, 특히 공공 정책들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그게 또 지역마다 읍면동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담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교육 때문에도 떠난다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뭐 효주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사시면서 내가 좀 필요한 교육,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제주는 없어. 그래서 제주를 좀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교육 때문에 제주에 살기 힘들어라기보다는 교육을 받으러 제주 밖으로 나갔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좀 자주 나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차라리 기회다 하고. 네, 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게 아예 뭐 지역을 떠나서 그 이주지를 바꾼다는 느낌은 아니라 잠시 나갔다 교육을 받고 들어오자라는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제주 지역의 도의 전출 1위가 교육이라는 부분에 통계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은 그 제주도에서 태어난 지역 청년들이 도외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 대한 설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런 대학 진학과는 별개로 2020년 제주 청년 경제 사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존 제주 전출 사유를 묻게 될 경우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이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교육 부분, 받고 싶은 교육, 아까 물어보신 그 교육을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의 여건에서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문화예술처럼 배우러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도 맞고 실제로 제주 지역에서 교육이 다양하게는 진행되는데 그 다양히 숫자적인 측면에서만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비슷한 류의 교육이 많다. 네, 비슷한 종류의 교육만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욕구 측면에서는 저희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의 양과 다양성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인구 규모가 제주의 절반 수준인 세종이 저희보다 강사 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양하다, 그 인원이 좀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은 그만큼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일자리도 다양성이 낮은데 교육도 다양성이 낮고 이러면 다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세종과 비교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지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 뭐 배우고 싶은 것들 있을 때 충분히 욕구가 해소된다고 느끼셨습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약간 외곽 쪽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시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차로 이제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교육 활동이 있다라는 거 인지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좀 가시적으로 뭐 포스터나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가끔 읍사무소에서 뭐 얼핏 지나간 뭐 포스터 한 장 아니면은 SNS에서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로 약간 제주 도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교육도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육이나 문화예술도 조금 더 이렇게 뭐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주님 이게 제주를 떠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저희 나이 또래에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서울에서의 삶이 수도권에서의 삶이 좀 지쳐서 제주에서 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은데요. 아까 교육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이 네.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대학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20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뭐 유수 대학들이 몰려 있다 보니 갈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인데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대학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던 작년에 진행했던 정책 중에서 수능 성적 상위 몇 %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 입학하면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좋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제주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주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대학교를 입학해서 보통 제주 도민들의 심리가 제주대학교를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대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키워나갈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만족이 낮을 경우에 육지라든지 서울을 가서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유출이 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학 안에서도 그렇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잘 키울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역할들을 강화해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제주에서 오래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잠깐 얘기를 하고 좀 토론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 지금 뭐 좀 살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고 또 힘든 부분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서 앞으로 강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강화해 나갈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뭐 효준님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앞서 소연님이나 지수님 같은 경우는 제주에 살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효린의 민박이라던가 타지에서 봤을 때 제주를 힐링 공간으로 인지해가지고 자연 환경이라던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 그런 부분 때문에 오긴 했지만 실제로 제주 지역에 있는 문화 인프라라던가 교육 인프라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다시 나가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주이지만 그 안에서 혜택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짜서 저희 지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청년의 입장에서 그 매력이 떨어지지 않고 더 가꾸어 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좀 즐길 수 있게끔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저희 로컬 문화로서의 경쟁성도 갖추는 그런 것들도 발굴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청년들이 오고 싶어 온 청년들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청년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라든지 환경적 측면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연님. 네. 네. 저는 또 이제 환경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제주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지곤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저희가 뭐 사실 품고 있는 그 자연 환경이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와보고 싶어하고 또 어떤 환경 정책들에 있어서 좋은 케이스로서 또 공부를 하러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막 뭐가 부족하고 또 바다도 너무 뭐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문제다 이런 문제에만 사실 우리는 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집중하지만 사실 세계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많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섬이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강화해 나가자. 네, 우선 네.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더 집중을 하고 또 좀 약간 그 국제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로서 또 자부심이나 또 그런 것도 갖고 청년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준님, 네, 조금 짧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에 오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 사실 자연 환경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주가 좋아서, 제주라는 섬이 좋아서 이제 오는 것인데요. 근데 나가는 이유 또 이 자연 환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쓰는 말로 노잼, 그러니까 네. 노잼 도시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제주가 기회가 있는 땅이라고 소연님, 지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신 이유처럼 제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주에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어떤 경쟁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한텀 쉬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주 얘기하시는 것들이 모두가 공감이 되는 게 제주에서 나고 자랐던 청년들에게 마냥 붙잡으려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재 있는 청년들은 이제 쫓겨날까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주에서 다음 가능성을 모색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아쉽지만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의 청년은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직장은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주택 구입도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렇게 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에게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생존의 정책, 삶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